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침체됐던 경기가 좀 되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되는데 확진자 폭증에 대한 우려도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유를 갖고 조금 방역 대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시민의식에 맡기는 체제로 조금씩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 대청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 조율을 하기 전부터 언론에 먼저 나온다는 게 주민들 걱정만. 그냥 자존심 싸움으로 좀 굳이 이런 걸로 소모적 행정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강원 기자들의 거침없는 도내 이슈 파헤치기 강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 박건선 선배, 최기영 선배, 강대규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11월이 되면서 저희가 그동안 좀 많이 얘기했었던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됐습니다. 좀 이전과 어떤 게 달라졌는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이제 6주씩 3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완화가 됩니다. 네. 이제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네. 그리고 식당, 카페, 독서실이나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흥시설이나 이런 곳은 자정까지만 됩니다. 콜라텍이나 이런 데는.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등에 들어가려면 이제 접종 증명서, 그 음성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1차 개편 안에서는 영화관 그리고 경기장에서는 접종 완료자만 이제 팝콘을 먹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식당, 카페에서는 최대 12명까지 비수 수도권은 12명. 예, 가능하고요. 미접종자 같은 경우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사적 모임 해제는 아마 3차 개편 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1월이 되면서 이번 달부터 이제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는 지금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게 됐는데요. 좀 자영업자분들 좀 반기실 것 같은데 좀 어떤 분위기일까요? 뭐 굉장히 반기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는 개업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자영업자로서 음식점을 개업을 한 거예요. 사실 네. 개업을 고민하고 있다가 못하고 있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뭐 개업 준비를 좀 활기차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고, 좀 약간 자영업자 얘기하다가 좀 다른 것은 이게 결국 우리가 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을 둔 제한에서 시간 제한은 지금 100% 폐지가 된 것인데, 네. 여기 전문가들이 시간 제한 폐지가 우선이냐 인원 제한 폐지가 우선이냐 많은 토론이 있을 것인데, 이게 사실 이 시간 제한 폐지를 하고 나니까 각 가정에서는 안 반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신입사원들도 안 반기는 네. 경우도 있고, 이 남편이나 아빠가 10시면 제깍제깍 들어왔는데 또 네. 우리 사무실이 회식을 하면 10시면 끝났는데 네. 시간 제한을 폐지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회식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나는 또 번외 현상이, 나는 접종을 하지 않겠다. 나는 술자리를 네. 싫다. 회식을 가지 않겠다 해서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인터넷 글도 간간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단계적 일상에서 사실 저도 10시까지만 할 때는 10시까지 먹고 들어가면은 다음날 출근하기 좀 편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2시까지 먹을 때는 사실 힘들어요, 다음날. 네.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저희 뭐 딸 학원 때문에 10시까지 항상 이제 데리러 가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힘들어질 것 같고 술자리는 더 점점 길어지지 않을까. 예. 영업시간도 있지만 또 이제 전 중요한 게 또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100명 미만이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접종자만 이제 접종 받으신 분들 끝나신 분들이 이제 많으니까 이제 500명까지 500명 미만까지 이제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 행사가 사실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네. 분들이 행사에 와서 499명이 와서 예를 들어 뭐 식사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행사를 준비하면서 거기서 공연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스태프들, 네. 사실 거기에 생계가 걸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담비 같은 그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네,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좀 침체됐던 경기가 좀 되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되는데, 이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전날이 헬로윈 데이였잖아요. 지금 이태원하고 홍대 보니까 사람이 아주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게 좀 기대는 되지만 이런 확진자 폭증에 대한 우려도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방역 당국이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헬로윈 데이를 기점으로 저도 오늘
송년회 약속이 벌써 3개가 잡혔어요. 벌써 네, 잡혔어요. 오전에 네. 바로 후딱후딱 예. 하자 네. 모이자에서 잡혔는데 네. 송년회 또 그 특수를 노리는 자영업자한테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방역 당국에 대해서는 또 고심이 깊어질 건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는 재택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재택 치료에 필요한 물품 전달이나 뭐 약품 배송, 뭐 격리 감시 인원 등을 늘려야 하는데 사실 보건 당국이 그런 인력이 이미 한계가 있다. 네. 추가 인력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이고 또 가장 궁금한 것이 단계적 완화에서 확진자 발표를 중단하는 시점을 언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요게 또 언제 발표가 될지 좀 그것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항상 위기, 고비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라인대회가 이제 마지막 위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젠 사실상 좀 확진자 수가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병상 수는 좀 많이 비고 있고 여유가 좀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그것도 예방 접종도 대부분 완료했잖아요. 경증인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확진자 수보다 이제 위중증 환자 를 공개하는 게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돌고요. 그리고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 듣기에 굉장히 좀 무섭게 들리거든요. 돌파 감염. 근데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하고도 사실 감기에 걸리잖아요. 독감 걸리고 하는데 뭐 시민들이 굉장히 무섭게는 들리는 이 돌파 감염. 이제는 국민들의 그동안 좀 불안감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라도 좀 이제 확진자 수는 굳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조금 더 오버해서 얘기해 보면 저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계기로 당국은 보건 당국은 조금 내려놓고 네.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이제 뭐 방역을 포기하라 뭐 느슨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조금 뭐 방역 대책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만 이제 개인 스스로는 더 조금 이제 네. 이 위드 코로나를 계기로 철저히 하는 스스로를 조금 좀 억제는 시민의식에 맡기는 이제 방역을 시민의식에 맡기는 체제로 조금씩 전환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했더니 뭐 환자가 갑자기 2,000명, 3,000명 됐다 했더라. 뭐 이렇게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지금 의료 인프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네. 당국에서도 뭐 섣불리 그러면 위드 코로나 중단 뭐 이렇게 나설 것들이 아니라 좀 융통성 있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개인 스스로가 이제는 내 자신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사실은 코로나도 그렇지만 뭐 독감이나 감기 이런 것도 굉장히 예방 많이 되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시민의식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원도도 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서 뭐 관광 활성화라던가 여러 가지 좀 대책을 마련했는데 강원도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네네. 강원도가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대비를 해서 4개 팀을 이제 새로 꾸려요. 네. 새로 꾸려서 이제 자치안전팀, 그리고 방역의료팀, 그리고 자치안전팀은 이제 뭐 자가격리나 뭐 이런 것들을 네. 재난안전실 중심으로 이제 자가격리가 이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일탈이 있는 건 아닌지, 아까도 말했지만 한두 명의 일탈이 또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 네. 심각한 문제를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방역의료팀은 마찬가지로 이제 환자 관리할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민생팀, 사회문화팀이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 중 하나 이제 문화, 네. 예술, 체육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할 텐데 이게 우리 개인 생활도 열심히면 들어가야 될 것처럼 네. 막 압박감이 막 밀려오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행정이나 시스템들도 이게 좀 자연스럽게 코로나19의 어떤 대응 체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게 있어서 일상으로 돌아가려니까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일일이 네. 검토해 봐야 될 부분 굉장히 많고 아마 이제 11월 5일 날 이제 최문승 강원도 지사 주재로 이제 회의가 있는데 이날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을 잡으면 우리 정부 대책에 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들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게 강원도가 이제 그 백신 접종률이 뭐 80% 육박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긴 해요. 근데 네. 그래서 예방 접종률만 보면 많이들 맞으셨네, 괜찮겠네라고 하지만 안 맞은 사람이 17만 명, 네. 17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숫자를 보면 또 크게 느껴지거든요. 네. 아직도 17만 명이 접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예방 접종 맞을 수 있는 분들은 좀 뭐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맞으셔야 되고 또 개인 방역은 그래도
지켜주셔야 한다. 네. 예, 이 부분은 좀 명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조심해야죠.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감기 환자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 영향이 아닐까.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는 건 저는 계속 좀 유지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이야기는 이쯤에서 하고 이번에 좀 강원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들 등산 좋아하세요? 전 개인적으로 산은 좋아하지만 네. 등산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변에도 이제 좀 산을 가지 말아달라. 자연을 좀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쓰레기 주스라도 가지 말아라.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대청봉 한번 저는 등반해봤는데 네. 두 번은 지금은 못 갈 거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뭐 이런. 네. 저는 케이블카 타고 네. 가는 걸 좋아하고 네. 저도 그냥 멀리서 지켜보거나 네, 맞습니다. 케이블 타고 편하게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이 설악산 정상 이 대청봉을 둘러싸고 지금 속초, 인제, 양양이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좀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주시죠. 그 인제군이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 부지와 그 네. 중청 대피소 부지를 인제군 행정구역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주소를 바꿔놨어요. 네. 자기네가. 그래서 속초하고 양양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양양군은 지금 현재 중청 대피소는 건축물 대장상 양양군 토지로 되어 있고 대청봉도 그 양양군 서면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 속초시는 또 인제군이 일방적 경계 그 결정에 대해서 설악번 시군의 갈등을 재점화하는 것이라면서 이제 좀 양양하고 강원도하고 함께 대응을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현재 지금 대청봉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 1번지로 돼 있고요. 속초시는 설악동 산 1-1번지로 또 대청봉을 해놨습니다. 네. 인제군은 북면 용대리 산 12-24번지로 이제 각각 다른 지번이 부여가 돼 있는데 네. 현재 이거는 도에서 감사가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장소를 네. 두고 세 지자체가 그렇죠. 가지고 있는. 주소는 세 곳입니다 지금. 네. 그럼 등산을 올라갈 때 대청봉을 검색해서 올라가면 등산로가 뭐 인제군 등산로, 양양군, 속초시 다 등산로가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그 검색은 안 해봤는데 제가 오늘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제가 정말 좀 산에 아무도 안 다녀보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산에서 우리가 뭐 내비를 찍고 가지는 않으니까. 네. 등산로는 많다고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뭐 사실상 거기 뭐 택배를 배달시키거나 우편물이 가지는 않는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는데 뭐 자존심 싸움인 거죠. 네.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런 것처럼. 네, 이게 대청봉 때문에 이렇게 세 시군이 갈등을 빚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던데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소유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걸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인제군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었는지 제가 네. 깊게 취재해 보진 않았지만 이 네. 표면적으로 들어간 것만 봐도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굉장히 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네. 지금 보면 지금 토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뭐 법은 뭐 변호사님 계시지만 네. 뭐 기사를 쭉 살펴봐도 어떤 잘못이 있어지를 정정할 경우에는 이제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법이 명시돼 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 일대 이제 지금 산림청 국유지랑 신흥사 그 절 토지 소유가 있는 것으로 그런데 이제 인제군이 직권으로 경계를 네. 조정을 한 거예요. 교권을 좀 이게 뭐 법에도 어긋날 뿐더러 좀 이게 인접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군이 지금 이제 그 근거로 삼은 이제 동부지방산림관리청의 구규림 경계도 이것이 네. 이제 과연 법적으로 어떤 그 행정구역의 경계를 따지는 데에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인가 이것들은 이제 조금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사실은 어떤 모티브도 지금 사실 없는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가 무엇인지 제가 동기를 좀 과도하게 추측을 해보면 일단은 그 물리적 동기, 내용상 동기 말고 물리적 동기는 예전에는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제가 토목공학과 다닐 때만 해도 네. 뭐 평판 측량 배우고 뭐 사진 측량 배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측량 기술이 너무나 발달을 해서 뭐 위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시군 간의 경계선이 사실 물길 따라 경계하던가 혹은 큰 능선을 따라 경계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있는 그런 기술력 발달이 물리적으로 왔고요. 내용상으로 보면 인제군이 10월 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행안부가 지방 소멸 지역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80몇 개의 지역에 대해서 그 지원금을 보내주겠다라고 네.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군 단위에서는 인제군만 못 받았어요. 인제군만 지방 소멸 지역에서 해제가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군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인제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막 요런 논란거리까지 다른 시군하고도 다툼이 생기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인제군청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산림청의 구규림 경계도라는 게 일제강점기 때 시작이 된 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 봤을 때 효력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원래 그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등기부 등본이 다 불태워진 게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폐쇄 등기부 등본도 있긴 한데 그 전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따지냐면 일제시대의 토지사령부부터 기준을 따집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일제시대 토지사령부도 측량을 측정할 때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일제시대 토지사령부의 측량 그 수치와 현재 수치를 대입해서 다시 측량을 해보면 간격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토지사령부에는 그런 기준이 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다시 한번 측량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없이 일방적으로 좀 추진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갈등이 다시 빚어진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앞으로 좀 각 지자체들의 지금 반응도 궁금한데 좀 어떻게 나올 계획인지. 일단 양양군 같은 경우는 끝까지 행정소송이라도 불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속초시는 이제 도하고 같이 이제 의견을 함께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겉으로는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도에서 감사해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중청대피소 시설 개선 사업도 좀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주소지 논란이 시작되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제군이 중청대피소까지 이제 자기네 것으로 이제 가져가면서 원래는 양양이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좀 논란이 돼서 전면 중단이 된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번과 경계가 불분명한 불부합지인데 어떠한 그 경계선에서 다른 어떠한 지자체가 하나의 지자체가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걸면 다른 주변의 지자체들도 그럼 우리는 걸 게 없을 것 같아? 이래서 다른 시설을 계속 찾아볼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마 속초시와 양양군에서도 야, 우리도 인제군에서 뺏어올 거 있으면 찾아봐봐. 그래서 지금 찾고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너무 이렇게 모든 것에 사실 내부 조율을 하는 게 우선인데 내부 조율이 안 됐을 때 마지막에 가는 게 언론 공개고 소송인데 내부 조율을 하기 전부터 이렇게 언론에 먼저 나온다는 게 주민들 걱정만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해결책. 뭐 해결책은 대청봉 설악산 누구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건데 국민들은 뭐 설악산이면 산이라고 진짜 명산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대청봉은 그냥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행정적인 좀 소모적인 논란이라는 생각 그냥 좀 절대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주소 없이 산림청 소유로 국가 소유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 좀 없애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단순한 생각을 좀 가져보고 대청봉에 뭐 택배나 배달 음식 시킬 거 아닌 이상 뭐 주소 크게 의미 없지 않나. 근데 이제 그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세 개 시군 다 그 인근 학교의 교가들의 대청봉이 많이들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건 그냥 자존심 싸움으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냥 굳이 이런 걸로 소모적 행정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이러다 말 거라고 사실 보긴 봐요. 네. 이게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세 개 지자체 모두 지나치게 소모적인 논쟁인데다가 뭐 소송으로 간다고 해서 소송으로 간다면 누군가는 승소하고 패소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정리가 돼버리는 대청봉이 누구 거다 아니 대청봉이 뭐 누구 거라고 그 판결이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그 판결을 근거로 대청봉은 우리 거, 중청은 우리 거 뭐 이렇게 또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소송까지 가는 상황은 뭐 불사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결국에는 좀 세계 지자체가 같은 설악권 지자체가 잘 좀 머리를 맞대서 중재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리고 그냥 이러다가 그냥 또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가능성도 사실은 높고요. 콕 집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엔 대화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네, 맞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 모이세요.